오 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53회입니다. 이번 회는 지난 회에 이어서 윤재걸의 사회르포집 분노의 현장이라는 책 안에 실려있는 80년대 민중문화예술운동이라는 글의 일부를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회에 이어서 제목이 윤재걸의 80년대 민중문화예술운동에서 2번이 되어야 하겠지만 내용의 주제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 챕터의 제목인 실천하는 문학을 이번 회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1980년대의 뜨거웠던 문학 현장에 대한 좋은 요약입니다. 1. 실천하는 문학. 70년대의 마감과 함께 한국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어왔던 개간지, 창비, 창작과 비평, 창비와 문지, 문학과 지성, 문지가 폐간된 이후 이 땅의 문학 활동은 오히려 보다 참여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영역 역시 훨씬 확장되는 계기를 맞았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창비를 통해서 70년대 내내 논의되어 오던 리얼리즘 문학과 민족문학은 이 잡지가 폐간되는 비운을 맞으면서 오히려 제3세계 문학애로의 진입을 보았으며 그 결과 문학의 실천이라는 대명제를 보듬어 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1966년 겨울호로 첫 선을 보인 한국 최초의 문학 개간지인 창작과 비평은 통관 56호째인 1980년 여름호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백낙청, 연무웅, 김윤수 등이 주도해온 이 개간지는 문학의 현실 참여 쪽의 후견인 노릇을 자청 한국 문학에 있어서 리얼리즘의 본격적인 진전을 낳았으며 이러한 참여적 체질은 자연히 70년대가 안고 있던 비인권, 반정의적인 사회 현실에까지 개입. 마침내 민주화를 향한 문인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자유실천 문인협의회의 태생. 유신체제 하에서 문인들이 사회정의를 겨냥 최초의 집단행동을 보여준 것은 1974년 1월 7일 고은, 이호철, 백낙청, 박태순 등이 주도한 문인 61명의 개헌 서명운동이었다. 그 뒤 1974년 11월 18일 고은, 백낙청, 이호철, 신경림, 박태순, 구중서, 천승세, 한승원 등의 문인들은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를 결성하고 대표 간사에 고은 씨를 선출하였다. 이들이 발표한 101인 선언에 의하면 1. 사회부조리는 정치가의 독단이 아닌 전 국민적인 지혜와 용기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 2.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새로운 헌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등의 결의문을 채택한 후 세종로에서 데모에 돌입, 그 자리에서 고은, 이문구, 이시영, 송기원 등 7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는 발족 이후 165인 선언, 민족문학의 밤, 구성문인을 위한 문학의 밤 등의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인 민주화 운동의 한 몫을 담당해 오면서 80년대 진입 이후엔 회원들의 기관지나 다름없는 실천문학을 무크 형태로 창간, 역사에 던지는 목소리 80년 3월, 이 땅에 살기 위하여 81년 11월, 말이여 솟아오르는 내일이여 82년 11월, 삶과 노동과 문학 83년 12월 등을 발간해오고 있다. 실천은 문학 자체의 실천적 형상화뿐만 아니라 문학과 동시에 실제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실천적 양심의 전형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의 문학에서 실천이란 명제는
문학이 정치, 사회 또는 예술의 전 영역을 비롯하여 사회 구원의 종교, 민중 철학, 모든 인간화의 사상, 철학에 대해서도 문학의 모든 힘을 전천후적으로 기울여야 쟁취할 수 있는 창조의 명제이다. 실로 오랜 동안의 고행과 시험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문학을 참다운 문학으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는 모든 악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실로 적지 않은 세월을 거쳐서 하나의 개념을 이룩한 것이다. 그것이 실천이다. 이상은 실천문학 그룹의 실질적 리더나 다름없는 시인 고은이 천명한 약간 난해한 실천의 개념풀이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문학이 생동하는 전 인격적 삶의 올바른 자세까지도 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문학이 다만 손끝에 머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정의와 인류적인 양심에 기여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양식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실천문학 그룹의 본거지는 마포구 공덕동 로타리 부근에 소재한 실천문학 편집실. 실천문학 그룹은 이 무크지를 얼마 전 대표였던 박병서 씨로부터 인수받은 뒤 운영체제를 재정비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실천문학사 대표의 작가 이문구 씨를, 주간에는 작가 송기원 씨를 각각 선임하였으며 경영 전반에 관해 자문역을 맡고 있는 7인 운영위원회를 조직, 보다 활성화된 전도를 기약하고 있다. 7인 운영위원의 면면을 보면 작가 이호철, 김주영, 시인 이시영, 조태일, 극작가 안종관, 오종우, 그리고 대표로서 당연직인 이문구 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실천문학을 비롯한 단행본류의 편집기획에 참여, 바람직한 편집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시인 고은, 김정희, 작가 박태순, 그리고 대표로서 당연직인 이문구 씨 등을 포함한 4인이 그 주인공들이다. 민중과 함께하는 행동문학. 둘째로, 한국 문학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상으로서 일단의 젊은 동인그룹을 들 수 있다. 이들 역시 민중적인 삶을 기저로 한 행동문학을 표방함에 있어서는 앞의 실천문학 그룹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겠으나 개인 단위의 문학 행위를 지향하고 공동체적인 삶의 일환으로서의 문학 행위를 주창한다는 점에서 다소간 차이점을 보인다. 소집단 문화운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이들 주요 동인그룹으로는 시와 경제, 5월시, 민중시, 반시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동인들의 명칭만 보더라도 이들이 표방하고 있는 주의 주장이 쉽게 드러나는 터이지만 특히 이들이 출범할 당시의 최초의 선언문을 보면 동인체가 안고 있는 문학적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가 보다 극명하게 표출된다. 시와 경제, 이 몰상식한 표제는 시와 경제 동인들이 지닌 의식의 지층이 어디에 있는가를 암시한다. 시는 한 시대의 문화를 요약하고 수렴한다. 시 작업의 궁극적 목표라면 사람들에게 구원의 언어를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경세제민이라는 경제 최초의 뜻에 동의한다. 시와 경제 동인들은 그러므로 그들의 말과 몸이 이 시대에 대한 증언으로서 영원히 현장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 시와 경제 동인들은 이 땅에 대한 책임, 오늘의 80년대 현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느낀다. 이 시대의 가난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누구나가 벗어나야 할 공통의 질곡이다. 시와 경제 동인들은 우리의 가난이 민족사의 전개 과정에서 빚어낸 분단시대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됨에 합의한다. 1981년 12월간 시와 경제 제1집에서 이상의 선언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시와 경제 동인들은 자신이 빚어내는 시가 다만 언어의 조탁에 끝나지 않고 이 시대의 증언인 동시에 가난을 안겨준 분단 구조의 치유에 기여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일선, 정규화, 황지우, 박승호, 나종영, 김정환, 김사인 등 7인으로 출범한 이들 동인들은 81년 12월 제1집에 이어 83년 6월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라는 제목이 붙은 두 번째의 동인지를 발간했는데 새로운 동인으로 선명한 시인이 합류하였다. 노동자, 농민 주체의 현장 문학. 최근의 한국 문학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요소는 삶의 현장 그 자체가 곧바로 문학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른바 현장 문학으로 불리는 이 문학운동은 흔히 자각된 노동자, 농민들 스스로의 문학을 가리키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을 주인공으로 한 문학작품들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소설가라는 지식인에 의해 씌어진 이제까지의 노동자, 농민 소설들은 진정한 현장 소설이 아닌 소재만으로서의 노동자, 농민 소설에 불과했었다고 평론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같은 작품도 당시로선 큰 충격을 안겨준 작품이긴 했으나 끝내 지식인 시각의 한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근엔 새로운 평가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1970년의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이래 지난 10여 년간에 걸친 각종 민중교육 프로그램과 지식인들의 현장 투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자, 농민 스스로의 자각이 현저하게 진행되면서 문학 부면에 있어서도 자각된 민중으로서의 노동자, 농민들의 살아있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다. 1976년 11월호 월간 대화지를 통해 어느 여공의 일기라는 부제가 붙은 석정남양의 인간답게 살고 싶다 200매, 불타는 눈물 330매 76년 12월호. 이것들이 발표된 이후 역시 같은 잡지에 노동자의 체험 수기적 성격을 지닌 유동우의 어느 돌멩이의 외침, 광부의 생활체험 수기인 이경만의 광산촌, 평화시장에서 혹사당하는 어느 미싱사의 일일 체험 수기인 민종숙의 인간시장과 송유순의 서울로 가는 길 등이 76년, 77년에 걸쳐 발표되었다. 최근에 나온 실천문학 4권도 삶과 노동과 문학이라는 부제가 시사해주듯 이 분야에 대한 문학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근로자들이 글만 모은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라는 단행본이 나왔는가 하면 삶의 문학 제6집에선 농촌 현장과 농민 문학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분야의 이론가로선 젊은 문학평론가인 이재현을 들을 수 있다. 그는 문학의 노동화와 노동의 문학화라는 글에서 노동문학과 노동자 문학을 구분하고 전자의 예로서 황석영의 객지, 유능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문구의 우리 동네 등을 드는 한편 후자의 예로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어느 돌멩이의 외침, 서울로 가는 길,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 등과 같은 노동자 스스로가 쓴 글들을 예로 들고 있다. 그는 문학운동을 위하여 문학과 예술의 실천 93페이지 문학운동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앞으로의 문학은 철저히 아래로부터의 문학이 되어야 한다. 문학은 단지 문단 지식인에 의한 민중을 위한 문학에 멈춰서는 아니 되고 민중에 의한 민중의 문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중의 문학은 결코 추상적인 구호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문단의 지식인과 문학적 현실에서 파악된 대중의 상호 침투에 의해서 민중의 문학은 마련된다. 지식인에 의해 파악된 노동 구조는 문학 속에서 전형적인 현실로서 반영이 되어야 하고 민중이 몸담은 노동 현실은 문학적으로 매개된 부정적 노동 구조의 이해에 힘입어 개선되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열린 문학. 한국 문학은 지금 문학인 스스로의 사회과학적 훈련과 그에 따른 인식에 힘입어 점차 열린 문학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느낌이다. 그 좋은 예가 노동자, 농민 스스로의 관심 어린 창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익명을 통한 문학작품의 공유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학 행위가 참 삶을 기구화하는 공동체적 소산으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시인 박영근 씨의 지적을 들으면 이 같은 관찰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는 근로자들의 삶으로서의 문학은 지금까지 진행된 개인화된 장인적 성격의 문학을 뛰어넘으면서 마침내 삶과 문학이 함께 운동화되는 단계를 맞을 것이라면서 노동생활 문화는 대체로 4가지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첫째, 그것은 바쁘고 고단한 현장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혹은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행해지며, 둘째로 보다 나은 현장 생활을 위한 쓰임새로 작용하며, 셋째로 동료 사이의 막힌 인간관계를 소통시키고 또한 그것을 공동의 자리로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는 이야기성을 지니며, 넷째로 공동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서의 문학 형태는 우선 근로자들의 무의식적인 낙서, 일기, 편지, 수기, 함께 만든 이야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